핵을 가진 김정은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마주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대등한 협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협상장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받는 자리가 될 수밖에. 그래서 이재명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은 총소리가 나야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속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이재명의 말이 더 이상 믿기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또 무슨 사고를 치려나 하는 의심부터 들기 시작하면 권력의 외벽은 이미 금이 갈 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권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권력자 주변에는 박수치는 사람만 남고 장관들은 듣기 좋은 보고서만 올리는 겁니다. 국민의 분노는 통계표의 작은 숫자로 축소되고 민심의 경고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축소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국민은 이미 떠나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이 말하는 혁신 뒤에는 언제나 파괴가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제도를 부수고 검증된 질서를 뒤집고 국민이 불안해하면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보수주의가 제도를 함부로 뜯어 고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보수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부수고 피 흘린 끝에 겨우 세 가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첫째, 오래 견딘 제도는 그 자체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둘째,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려 하지 말고 그 본성을 견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셋째, 고칠 때는 하나씩 실패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을 만큼만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주사파 운동권 정권은 지금 이 나라를 단숨에 뜯어 고치겠다고 달려듭니다. 오랜 제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개나 줘버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개성을 무시하는 실험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렇지 않게 저지릅니다. 보수 정부는 조금씩 고치려 하지만 좌파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은 저들이 하지만 결국 그 대가는 늘 국민이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저지르는 실험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망하는 예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국민의 민심에 의해서 일어서기 힘들 만큼 주저앉혀질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서울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갤럽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의 국정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 45%였습니다. 이런 평가도 사실은 많이 마사지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떴습니다. 서울의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42%에서 32%로 10%포인트나 추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6%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시민 3명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고 답한 사람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숫자 몇 개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수도 서울의 인내심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과 대출, 세금과 일자리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곳입니다. 정보가 먼저 돌고 정책의 부작용도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서울이 먼저 흔들리면 수도권이 움직이고 수도권이 움직이면 전국이 뒤따라갑니다. 서울이 등을 돌리고도 무사했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좌파 가짜뉴스 공장 김어준이라는 인간도 30%를 찍은 정권이 무사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둘째,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20대의 이번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라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 인식이 70%대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은 구호에 속지 않습니다.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 은행이 빌려주는 돈, 결혼해서 들어갈 집, 아이를 낳았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정권을 평가합니다. 이들에게 이 정권이 내놓은 답이 무엇입니까? 대출은 쪼이고 세금 부담은 키우고
거래는 못 걷습니다.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만 잡았습니다. 사다리를 놓아주지는 못할 망정 올라가던 청년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사다리는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막힌 정책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개별실에 의무적으로 두드러겼던 책상 규정을 없애고 종전에는 금지했던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원방을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저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침대 하나 놓으면 몸을 돌리기도 어려운 방에서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겠다니 청년들의 공부와 취업 준비는 그만두고 반신욕이라 하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재명 장관들의 수준입니다. 대본화 해봤지 해본 게 있어야지 정책다운 정책이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쓰자는 제안이 나오더니 이제는 고시원에 욕조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폐버스에서 재우고 고시원에서 목욕시키면 그것이 청년 주거대책입니까? 이거야말로 청년들을 조롱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이 국민이 이 정권의 수준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기본조차 안 된 애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셋째, 국민은 중국을 혐오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오직 중국에게 쉐쉐만 합니다. 동아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의 최근 공동조사에서 중국을 위협적이라고 본 응답자는 85.7%였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거의 9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81.7%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이 근거 없이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들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조직 이른바 오마오당이라는 댓글 부대가 한 해 약 4억 8,800만 건의 여론조작 게시물을 생산한다고 추산했습니다. 2022년 영국 정보기관 M50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와 연계된 인물이 정치권에 65만 파운드가 넘는 돈을 뇌물로 전달했다면서 의회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벌어졌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정치 개입, 미인계를 동원한 의원 포섭 사실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만 청정지역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보다 못할 리가 없다고 우리 국민은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국민의 이 판단을 낡은 반중 감정쯤으로 치부하고 중국에게는 무조건 쉐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용외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넷째, 평화라는 이름으로 국방의 필요성을 지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재명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면서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주한미군이 자동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주된 법적 토대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평화체제라는 정치적 명분이 만들어진 다음 그 다음에 벌어질 연쇄작용입니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향해 전쟁이 끝났는데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가 이런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까지 맺었는데 미군이 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올 것입니다. 북한과 국내 정복 세력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질문이 먼물 쏟아지듯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한미동맹의 명분을 하나씩 꺾어낸 뒤 핵을 가진 김정은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마주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대등한 협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협상장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받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유보수 국민은 이미 학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겠다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고 불법에 들어가는 짓입니다. 이재명은 8월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사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군사력 순위만 들이대며 북한 핵을 빼놓는다면 계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자주포가 몇 문이고 전차가 몇 대인지를 아무리 세도 핵탄두 한 발이 만드는 전략적 공포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지도자요, 어리석은 정권의 광대노름인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방첩사해체, 드론사령부해체, 전방경계체계 2만 몇천여 명을 6천 명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조정처럼 군의 핵심 구조를 흔드는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조치마다 그럴듯한 설명이 붙기는 합니다. 효율화, 과학화, 정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인기 위협은 커지는데 우리의 감시망과 지휘체계는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도대체 제정신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경악스럽고 더 공포스럽고 더 밤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서를 이미 역사에서 봤습니다.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됐고 미군은 60일 안에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은 함락됐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에서 폐망까지 불과 2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평화협정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평화협정, 적의 선의를 믿고 자신의 방패를 내려놓은 평화협정이 얼마나 참혹한 결말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서울이 돌아섰고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집을 잡겠다면서 국민을 잡고 청년을 돕겠다면서 고시원에 욕조를 넣고 평화를 만들겠다면서 우리 군의 무장 해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저 실수가 반복되는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고 일부러 불순한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을 불 속으로 일관되게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저들의 폭주를 막아서야 합니다. 선거 부정 문제는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의 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은 알고 이재명은 아직 모릅니다. 서울이 돌아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청년의 냉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재명만 모르고 있습니다. 민심을 모르는 정권은 망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조만간 망가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그래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아직 모를 만한 사람을 찾아서 이 사실을 전하고 알리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더라도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 알리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것을 말입니다. 김주한의 시사이다였습니다.